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메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0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 신문입니다. 자, A기업의 L 인사노경팀장은 V 사장님에게 3분기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뒤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자, 3분기 연속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형성 메커니즘과 결과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뒤 개선 방안들을 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직무 만족도의 경우 현행 직무 요소 합산법 측정 결과 외에 단순 종합평가법 측정 결과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지시사항이 왔습니다. 지시사항들이 왔죠. 자, 그래서 1번 직무 만족의 개념과 측정 방법들, 원인 변수들과 결과 변수들을 약술하시오. 25점이고요. 예, 전체 합산해서 50점입니다. 보세요. 자, 이번에 조직 몰입의 개념과 구성 요소들, 증진 방안들 및 결과들과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의 공통점들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25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만족이라는 개념하고 조직 몰입이라는 개념을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예,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생산성하고 직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이제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가 높게 되면 조직 구성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는 이제 조직 성과 향상과 이제 인사 성과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서론입니다. 직무 만족의 개념과 조직 몰입의 개념입니다. 직무 만족은 영어로 job satisfac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직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직무의 제반 특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부터 도출됩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직무 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직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 만족은 직무 태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취급이 됩니다. 자, 조직 몰입은 영어로는 Organizational Commitment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조직 그 자체나 조직의 목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수준으로서 조직 구성원으로 남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직무 몰입은 개인이 특정한 직무에 대한 동일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A기업 L 인사노경 팀장은 V 사장님에게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에 대한 상기 이슈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 직무 만족의 저희가 측정 방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종합 평가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영어로는 이제 Single Global Rating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 종류의 질문으로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 당신의 직무 만족도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트 척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매우 불만족 뭐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뭐 이런 형태로 하나의 질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고 응답자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적어서 신속한 직무 만족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구체적인 만족 발생의 원인이나 만족 요인의 제 측면에 대한 파악이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직무 요소 합산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로는 Summation of Job Facet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는 직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예를 들면 임금, 근무 환경, 승진 기회 등 이 각각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를 파악한 뒤
합산하는 기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네. 지문을 예를 들면 세 개가 핵심 요소들이 세 개라 그러면은 이제 지문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죠. 귀하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 뭐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뭐 이런 형태로 또는 7점 내지는 9점 형태로 저희가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귀하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귀하에게 주어지는 승진 기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점수를 내신 다음에 이거를 합산하는 기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의 종업원의 만족도가 높고 낮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이 직무 만족도가 낮다고 했을 때 임금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인지 근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인지 승진 기회라는 측면에서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인지 그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각 직무 요소별로 또는 직무마다 상이한 설문지들을 제작해야 하므로 설문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직 구성원이 한 두세 명 정도면 괜찮은데요. 뭐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송부하고 인쇄하고 취합하고 데이터 처리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무 요소별 가중치가 응답자마다 달라 그 합산 점수와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는 단점들도 있죠. 이 직무 요소의 합산법은 이거를 이제 단순 합계를 내는 건데요. 어떤 조직 구성원들은 임금을 좀 더 중요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직 구성원들은 근무 환경을 좀 더 중요시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조직 구성원분들은 승진 기회를 좀 더 중요시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합산한 점수하고 단순히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 구성원들은 임금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근무 환경하고 승진 기회는 좀 덜 만족해요. 전체로 단순 합산을 하면은 직무 만족도 점수는 낮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조직 구성원이 예를 들면 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치를 높게 반영한다. 그러면은 이 합산한 점수하고 전체적인 직무 만족도는 이거는 이제 임금은 꽤 좋게 주어지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직무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각 직무 요소별 직무 만족도 점수를 합산을 내면은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직무 요소의 가중치 합산법 이런 걸 또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복잡해지겠죠. 근데 이 직무 요소 합산법 자체로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 그죠?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업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그 질문을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귀하의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는 어떤 수준인가요?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직무 요소별로 다 여쭤봐서 그의 합산 점수하고 또 비교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실무에서는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기업 실무에서는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사례의 V 사장님의 지시사항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지시사항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동시에 이제 활용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직무 만족의 원인 변수들과 결과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만족이라는 변수를 이제 중간에 놓고 이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원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만족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 변수들이 도출되는지를 저희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저희가 아시게 되면 이 조직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CEO 분들이나 조직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변수들을 조정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올려주실 수 있을 것인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기업의 L 인사노경 팀장님은 V 사장님에게 이제 직무 만족도의 원인 변수들과 결과 변수들을 보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학계에서의 각종 회계 분석 등을 활용한 이제 그 선행 연구 결과들을 교수님들의 그죠? 교수님들 경영학 교수님들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행정학 교수님들도 있으신데요. 다양한 교수님들이요, 그죠? 연구하신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직무 만족의 원인 변수들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선행 변수들이죠. 1번 직무 내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직무 내적 요인들은 조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 그 자체와 관련된 요소들로서 직무의 흥미도,
과업의 다양성과 정체성, 자신이 가진 재능의 활용 여부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흥미도 있고 과업이 너무 또 단순하지만 않고 또 다양성도 어느 정도 있고 정체성도 있고 조직 내에서 그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그 직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직무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동기부여 이론에서 배우셨던 직무 특성 이론, 직무 특성 모형, job characteristics 모델 있죠, 그죠? 직무 특성 모형하고도 연결된다. 직무 특성 이론. 그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직무 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직무 외적 요인들은 직무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로서 자, 직장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 자, 직장 상사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자, 직장 동료들과의 업무 상호 의존성,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성격, 핵심 자아평가,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 및 적절한 급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되고 조직 내 이제 동료분들이나 부하 직원들이나 이제 직장 여기서 동료라는 개념에는 부하 직원들도 약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직장 상사분들과도 원만하게 이제 그 상호작용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그죠? 그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서 사회적 지원도 있고 성격적인 측면에서 또 직무 자체와 성격이 좀 부합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핵심자 평가라는 측면에서 또 직무 만족도를 올리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 훈련이 이제 원활하게 그죠? 기회가 또 제공이 되고 그리고 적절한 급여 등이 이제 주어졌을 때 직무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기업의 L 인사노경 팀장님은 V 사장님에게 3분기 낮은 직무 만족도의 원인 변수들을 직무 내적 요인들과 직무 외적 요인들로 나누어 개선 방안들을 이제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저희가 이제 직무 만족을 조직 구성원들이 하셨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과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요, 다 회계 분석 등을 활용해서 설문지더라고요. 분석하신 분석 결과들을 저희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죠? 가설들을 교수님들 수립하셔서 그 가설들을 다 이제 검증하시죠. 그죠? 연구 가설들을, 귀무 가설들, 대립 가설들, 그죠? 그 연구 가설들을 다 수립을 하셔서, 그 연구 가설, 그죠? 그런 가설 채택 여부를 다 검증을 하신 다음에, 결론을 내신 거를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그래서 직무 만족의 결과 변수를 보시면, 그리고 직무 성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가 올라가면은 직무 성과가 올라간다. 그 얘기죠. 만족과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수준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직무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반대 가정. 그러니까 성과가 났을 때 직무 만족도가 올라간다. 반대 가정이 이제 보다 설득력이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지만 개인 수준에서 조직 수준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면요. 직무 만족감을 느끼는 조직 구성원들을 가진 조직이 직무 만족감을 갖지 못한 조직 구성원들을 가진 조직보다 효과적인 경향이 발견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즉 만족하는 조직이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직무 만족이 선행 변수고 결과 변수가 성과가 나온다. 새롭게 제기된 주장은 그 직무 성과가 확보가 되면 직무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주장이죠. 최근에 이제 이론 그 분석 내용들을 보시면 개인이 아니고 조직 수준에서 시야를 넓혀 보시면 조직 구성원들 중에서 직무에 만족하는 그 조직 구성원들이 많은 조직일수록 더 그 조직의 성과가 더 높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그 직무 만족이라는 것이 성과라는 것이 이제 선행 변수라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가 좀 더 많이 채택이 되는 그죠? 그죠? 그렇게 저희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 반대 견해가 있고 또 상호작용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만족이 있고 성과가 나고 그 성과가 남으로써 또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고 저는 상호작용한다는 내생성 내지 상호작용한다는 그런 좀 주장을 좀 찬성하고 싶은데요. 근데 학계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견해가 좀 채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자, 조직 시민 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는 뭐냐면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주어지니까 자신의 업무 목표에 등록이 된 임무 이외의 일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6시 딱 끝나고 퇴근 이게 아니고 만약 일을 못 끝내고 힘들어하는 팀장님이나 팀원분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이 이제 조직 전반의 성과를 올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은 조직 성과 확보에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만족한 조직 구성원은 조직 시민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 자체로서 조직 분위기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조직 시민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조직 만족도가 이런 조직 시민 행동의 정도가 올라가면 그 조직의 이제 성과가 올라가겠죠. 자, 3번 기타는 이제 고객 만족도, 이직, 직장 내 일탈 행동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직무 만족도가 높은 조직 구성원은 고객의 만족도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무 자체가 싫고 귀찮은 직원들은 고객을 응대할 때도 그게 이제 묻어나겠죠. 근데 이제 그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직무 만족은 이직률과 결근율을 감소시킨다. 이것도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직무 만족은 반생산적 행위, 카운터 프로덕티브 비헤이비어, 잦은 지각과 결근 등의 직장에서의 일탈 행동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가 낮으면 직장 가기 싫겠죠. 근데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직장에 가고 싶고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결근도 하지 않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이직률도 높고 결근율도 높고 이러면 그 조직이 망하겠죠.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게 쌓이면은 그래서 이제 직무 만족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4번에 조직 몰입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조직 몰입은 저희가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직무 몰입하고는 좀 다릅니다. 직무 몰입은 말 그대로 어떤 직무 자체에 빠져드는 정도죠. 조직 몰입은 조직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 조직에 충성하는 정도입니다. 자, 알렌 교수와 마이어 교수에 따르면 그 조직 몰입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하위 요소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알렌은 마이어 하시면 되는데 알렌은 ALLEN입니다. 제가 영어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강의로 알려드릴게요. 마이어 교수님은 MEYER입니다. MEYER.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엘렌은 마이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렌 교수님하고 마이어 교수님에 따르면 조직 몰입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 하위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정서적 몰입입니다. 영어로는 affective commitment라고 합니다. 정서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조직에 대해 진정으로 충성심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직 몰입의 감정적 및 가치적 측면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몰입은 개인의 특성, 직무 수행 경험, 개인과 조직 문화 간의 적합성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속적 몰입이 있습니다. 자, continuous commitment, 연속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자, 지속적 몰입은 한 조직에 계속 남아있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인식으로서 정서적 몰입은 조직을 이제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도, 충성심의 정도고 지속적 몰입은 한 조직에 계속 남아있는 것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인식으로서 스스로가 조직에 투자한 정도에 대한 지각에 기반하여 다른 조직으로의 이동이 유발하는 상대적인 비용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속적 몰입은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구직 활동의 용이함 등 및 개인의 역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직 활동이 용이하고, 그죠? 개인의 역량 수준이 좀 높다 하면은 이직하는 것이 좀 더 개인적으로 낫다고 판단하면 이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구직 활동이 쉽지가 않고 개인의 역량 수준이 정말 그 노동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은 정도면은 이거는 연구 결과가 아니라 제가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여기는 그대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한 조직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조직을 이동할 때 어떤 비용하고 조직에 계속 남아 있을 때 어떤 편익 이런 것들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비용과 편익을 다 비교해서 이렇게 몰입을 하는 정도를 저희가 지속적 몰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규범적인 몰입은 영어로는 normative commitment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규범적 몰입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조직에 남게 되는 의무감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어떤 지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규범적 몰입은 조직으로부터의 사회화 과정 및 개인과 조직이 형성하는 심리적 계약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 내가 이제 조직을 이탈하게 되면 조직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조직을 위해서 헌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조직에 그냥 남아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 그것이 규범적 몰입이 되겠습니다. 노르마티브 커미트먼트.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다섯 번째, 이 조직 몰입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증진 방안들하고요. 이 조직 몰입이 가져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직 몰입의 증진 방안들. 이것도 이제 선행 연구들을 다 저희가 검토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조직 몰입의 증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그러니까 선발 과정에서 조직의 가치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좀 공유가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조직의 가치가 좀 공유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선발이 돼야 되겠죠. 그런 조직에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평가와 보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평가 측면에서는 조직의 성과 목표들이 개인의 성과 목표들과 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개선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조직 관점에서는 성과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들 다 이제 조직 상하로 이제 전체 지속화가 될 수 있도록 KPI들을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보상 측면에서는 우리 사주제나 스톡 옵션을 발행하여 조직 구성원과 성과를 나누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조직 몰입도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들고 있거나 내가 이제 회사와 약정된 그 가격의 수량의 어떤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할수록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조직 몰입도가 증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또한 조직 구성원들이 경영 참여도 주인 의식의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 조직 몰입의 결과들, 조직 몰입도가 조직 구성원들이 올라갔을 때 어떤 결과 변수들이 도출이 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조직 몰입은 많은 긍정적 결과들을 낳습니다. 이것도 다 교수님들이요, 교수님들이 연구하신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들을 연구하셨던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들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죠. 자, 우선 조직에 대한 애착의 증가로 이직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조직 몰입도를 설문조사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일정 기간 이후 그 조직 구성원이 이직을 했는지를 다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을 했으면 1, 이직을 하지 않았으면 0, 이렇게 더미 변수 이렇게 처리해서 뭐 상관관계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또 줄어들고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에서 다른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귀하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1번 매우 좋지 않다. 뭐 2번 뭐 좋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좋다. 5번 매우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하고 귀하의 조직 몰입 정도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회귀 분석이나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조직에 몰입하는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생활과 경력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 성과나 혁신적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몰입하는 조직 구성원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도 성공을 하시게 되고 경력 전반에 걸쳐서 성공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몰입도가 높은 조직 구성원분들은 직무 성과 점수도 높고 직무 성과 정도나 점수도 높고요. 그리고 혁신적인 행동도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혁신 행동도 더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의 공통점들을 보시겠습니다. 1번, 행동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태도, 애터투드는 사물, 사람, 사건에 대한 평가적, 이벨루에이션적인 표현이나 판단이므로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는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준다.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이 되죠. 자, 이번에 구성 요소들을 보시면요.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 모두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인지적 요소는 대상의 실태에 대한 서술 또는 믿음이고요. 정서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감정, 감흥, 느낌의 표현이고요. 자,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의 가변성입니다. 가치 밸류와는 달리 태도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셔야 됩니다. 즉 태도는 가치관보다 바뀌기 쉽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직무 만족도나 조직 몰입도도 그 밸류적인 측면과는 달리 이제 가치 또는 가치관과는 달리 좀 바뀌기가 쉽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7번 결론입니다. A기업의 L 인사녹용 팀장님은요. V 사장님에게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 개선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보고하신 다음에 이들을 실천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제일 힘들어하실 때가 성과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조직에서 이제 뭐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조직에서 안 좋은 이렇게 조치들이 주어지고 그럼 진짜 이제 사기가 많이 그 직무 만족도나 조직 몰입도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는 업무 성과도 잘 나고 조직에서 승진도 잘 되고 이제 보상도 많이 받고 뭐 그런 케이스가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겹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조직 관점에서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맡고 있는 이제 직무 만족도라든지 조직 만족도나 이제 직무 몰입도나 이제 조직 몰입도가 이제 그러니까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전반적으로 이제 높여드림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생산성 및 이제 성과 정도, 조직 성과 정도와 인사 성과 정도를 올리셔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거를 추진하시게 되면은 그런 조직은 이제 발전하는 조직이고 그런 조직의 구성원분들도 어, 성공, 그죠? 나는 성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각각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하는 느낌,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직무 만족도하고 조직 몰입도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직 성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 공인노무사분들은 합격하신 이후에 컨설팅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공인노무사 하시면서 평생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인사노동팀이나 조직관리팀에 들어가셔도 평생 하셔야 되고 공인노무사 하시면서 조직 컨설팅이나 인사 컨설팅을 하실 때,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하실 때도 반드시 이 측면을 잘 설문조사 기법들하고 연계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는 이 통계 분석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제가 강의를 정훈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들하고 같이 하셔서 꼭 두 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따셔야 됩니다. 예, 이 수험생 여러분,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2020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이 2021년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하고 제3차 면접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예,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